정청래가 뭐 물론 저는 이제 이거 사퇴를 해야 되죠, 그죠? 저는 경남 도지사 선거만 지더라도 그 출구조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구조사 때가 아니라 개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지사 선거만 져도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대통령께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코스피가 9천을,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9천을 내다보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모든 면에서 나라가 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러브님 감사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크게 이기긴 했는데, 그때는 그 남북관계 이벤트가 있어서 뭐 좀 유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나라 상황은 뭐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했는데 2018년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리고 선거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뭡니까 저기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진짜 15대 1로 이길 것이다. 심지어 대구에서도 선전을 했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지긴 했지만은 역대 최고 득표를 했고, 대구에서도 45%에 가까운 이런 득표를 했는데, 대구가 그 정도 나오는데 다른 곳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경남 패배 하나만으로도 정청래는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까지 졌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울을 진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아까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뭐 후보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일단 이 선거 전체를 이끌었던 당대표가 정치적이건 도의적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퇴를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웃기다고 봐요. 응? 바로 어제 아침에 서울에서 개표 결과 나오고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 정청래는 사퇴 기자회견을 했어야 맞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 거예요. 정상적인 정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대통령님이 2022년 대선 때 역대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0.72%인가요? 하여튼 0.7% 차이로 졌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 대선 끝나자마자 사퇴했잖아. 사실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선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라고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해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를 했으면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퇴했잖아요, 송영길 대표. 0.7% 지고도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정청래는 지금 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 이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아무리 당권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었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식하고. 자, 관련해서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송영길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청래 사퇴를 요구를 해야 된다. 왜 민주당 의원들 가만히 있나? 저 이해가 안 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돼요. 총사퇴하고 지도부 총사퇴해야 돼요. 송영길만 사퇴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된다. 비대위로. 비대위원장은 송영길이 해야죠. 예, 고매즈님, 최평님 건강이 걱정돼서 말씀드려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증세가 보이는데 뇌졸중 증상이 하나입니다. 꼭 건강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이거 제 버릇이에요. 제가 이거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방송을 하면서 생긴 좀 이게 습관 같은 거라, 여러분들이 건강을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종의 이제 버릇 같은 게 좀 생긴 거예요. 방송을 하면서. 자, 그래서
송영길, 지금, 저기, 당대표가, 송영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지금. 네, 다 사퇴하고, 지도부 총사퇴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선거를 졌는데. 서울을 뺏겼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까? 빨리 다 총사퇴하고, 제가 볼 때는 저기, 이거, 이현주 의원, 예, 황명선 의원, 그리고, 강덕구 의원, 본인들도 책임이 있어요. 지도부잖아. 같이 책임이 있는 거지. 왜 평택에서 못 이겼어? 책임져야지. 그래서 저는 이현주 의원님이 선빵을 날리셔야 됩니다. 월요일에. 예. 주말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차피 임기 다 끝났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데미지를 주고 저기 당원대회를 해야지 우리가. 2달 뒤면 어차피 당대표 저기 최고위원들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응? 2달 먼저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납니까? 그래서 이원주 의원이 이번에 또 킨 언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최고위원 사퇴를 하자. 샤코님 100살까지 매일 4시간 방송해주세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는. 예? 이현주 의원하고 강덕구 의원하고 네? 황명선 의원하고 이게 지도부 그러니까 이거 총사퇴를 하자. 이번 선거 서울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먼저 사퇴를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끝났잖아 지금.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퀸 언주 되는 거지 지금. 예? 킹 듣고 킹명선 퀸 언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퇴를 하거나 안 하건 간에 압박을 해야지. 예, 박선아님 정청래 사퇴 기원 2일차 어디서든 외치는 중 인스타로도 글로도 압박을 해야죠. 그리고 정청래를 진짜 뻔뻔한 놈, 후한무치한 놈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분위기를. 네? 아무리 압박해도 사퇴는 안 하겠지. 근데 어차피 20일 뒤에 해야 돼요. 20일 뒤에 정청래는 당대표 선거 나오려면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마치 압박에 흔들려가지고 사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단 반발은 나오고 있어요. 예. 관련된 뉴스 영상 보시고 민주당 상황 계속 이야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전체 선거에선 크게 승리했지만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한 민주당에선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나오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이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장슬기 기자입니다. 48.1대 49.2.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6만 표 차로 패배한 탓에 12대 4로 이긴 선거지만 민주당에선 승리했단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장을 석패했다면 민주당이 완승했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고 김남희 의원도 뼈아픈 결과라며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은 첫 등원에서 이번 선거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반면 교사가 돼서 우리 민주당이 멀어져가는 20, 30대 민심을 다시 얻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차기 당대표 도전설이 도는 김민석 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도 정청래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돌아봐라. 모든 건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이현주 의원 역시 정 대표에 대해 전략이 부재했다고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도 실패한 선거에 책임을 통감하는 언사가 없다며 직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가 후보 중심의 선거를 치르지 않고 마치 전당대회를 대비하듯 행보한 게 악영향이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던 것도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청래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행복님 정원호 캠프에 조지리당 리아 보좌관도 들어가 있었대요. 그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캠프 때는. 그러니까 개나 새나 다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망한 거죠. 예, 지구 재밌다님, 우주 최강 해독제 최평님 조국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또 출마하지 않을까요? 각설이 조국.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오든지 말든지.
어딜 나가도 안 된다니까요, 이제. 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와주면은 본인만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예. 강덕구 의원이 지도부가 책임을 안 진다. 뭐 지도부는 책임지는 자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책임지는 게 그냥 돌아보면 책임지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강덕구 의원이 돌아봐야 된다. 뭘 그렇게 돌아봐? 책임을 지는 건 직을 거는 게 책임을 지는 거지. 저는 강덕구 의원도 저런 말뿐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도부고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면 아니 뭐 돌아보는 게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야? 돌아보면 뭐 선거 결과 바뀌어요? 스카님 내라는 진행 중 아니란 민주당은 킴과 다를 바 없다. 국민주권 시대 국민이 민주당을 고쳐서 씁시다. 민주당을 뭐 고칠 필요는 없고요. 문조털레만 그냥 정리하면 돼요. 예, 그럼 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돌아보는 게 책임지는 거냐고. 뭘 성찰을 해. 성찰을 하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응? 그 사퇴를 해야죠. 강덕구 의원 책임을 지시겠다. 본인은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월요일에 사퇴를 하시는 걸로. 아 누군가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안 져 지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어요? 뭐 큰 승리를 뭐 정청래가 그런 얘기 하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서울을 졌는데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들께 감사하고 서울이 좀 뭐 아쉽다고 그랬나요? 아프다고 그랬나? 아프다고 그랬지. 서울이 아파? 넌 아프니? 우리는 괴롭다. 그 다 책임을 져라. 저는 친명이건 문이건 간에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니코랭님, 정청래가 본인 유리하게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저리 뻔뻔하게 연임하려는 건 아닌지 현 민주당에 대한 부정선거론자로서 안심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면 계속 안심이 안 되실 수밖에 없죠. 예.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선거 관리를 잘하면 돼요, 여러분. 예. 너무 여러분들이 그 음모론에 빠지시면은 그 태극기 부대가 되는 상황이 정청래 탈레반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음모론 뭘 경계를 하고 저런 이제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음모론에 빠지게 되면은 정병이 오게 됩니다. 예. 지금 김어준 보세요. 과대망상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신분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정신분열이 됐어요.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20만 명을 모아놓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20만 명이 정신병자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왜 돌게 됐느냐? 예, 김어준이 돌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음모론에 빠져서 그래요. 음모론에. 자기가 그냥 기승전 김민석, 기승전 대권, 기승전 당권 여기에 꽂혀버리다 보니까 과대망상 단계를 거치더니 지금은 정신분열로 접어들었어. 지금 태극기 부대들 정신분열 상태 아니에요 지금. 웃기잖아. 지들이 부정선거라고. 아니 오세훈이 이겼는데 부정선거래 지들이. 이게 정신분열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그래 하자 우리. 부정선거 맞아. 예? 저는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거 부정선거다. 선관위가 장난질 쳤다. 태극기 부대하고 손잡을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로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경계는 해야죠. 근데 이게 자꾸 너무 음모론 쪽으로 여러분들이 사고가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진짜 도는 수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아니 정청래가 만약에 진짜 유령 당원들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그런 판을 만들어놨으면 그럼 뭘 해도 안 되는 거잖아. 방법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위원 선거나 뭐나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문조털레가 하는 거잖아 그거는. 지들이 지금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정청래가 그래. 유령 당원으로 당대표 연임이 성공을 했어. 그럼 다음에도 또 문조털레가 되는 거잖아. 당대표도 문조털레가 계속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대선 후보도 조국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심취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파님 요즘 MBC 계속 이재 공격하는 것 같아요. 계속 부동산 정책 비판하고 이제 부동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얘네들이.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를 졌다라고 개소리를 하는데 이거 약 파는 거고 요 부동산 프레임에 정원호 후보가 잘못한 건 이거예요. 오늘 정원호 후보가 할 일도 없을 테니까 앞으로 2달 동안 제 방송 봐요. 이잼사랑님 정청래 사퇴하라 해시태그 운동 갑시다.
예? 정원호 후보는 반성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2년 동안 지금 할 일도 없잖아 이제. 그죠? 총선 때까지 할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는 2년 동안 최한욱 TV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시청을 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성찰할 일이야. 아니 부동산 프레임에 본인이 걸려들어가지고 재개발이었더니 재건축이었더니 이걸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하고 충돌이 되는데 유권자들한테 좌고우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잡겠다. 지금 부동산 때려잡아가지고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막아놨잖아 대통령께서. 그런데 이재명의 픽이라는 사람이 그 친문 386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부동산 가지고 프레임을 선거를 하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애들 오세훈이 유리하지. 우리는 반대로 갔어야지. 이재명 대통령님과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 투기 완전히 뿌리 뽑겠다. 완전히 다 때려잡겠다. 이재명의 제가 1번 부동산을 잡는 1번 저격수가 되겠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어야지. 무슨 재건축이 어떻고 재개발이 어떻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부동산 때문에 졌대. 이게 부동산 때문에 진 선거예요? 지들끼리 숫자 가지고 지금 장난질 치는 거지? 아니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으면은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고. 60% 지지율이 나오냐고 상식적으로. 또 이게 제가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이 보수 세력 기득권 세력들이 부동산 가지고 이제 흔들어 대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으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는데 정원호만 떨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대통령과 다른 메시지를 냈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지금. 멍청하게 오세훈 선거운동을 정원호 캠프가 해준 거예요. 오세훈 선거운동을. 아니 부동산은 당연히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지. 집값 띄워주고 아파트값 띄워주고 이거는 국민의힘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원호 후보는 아파트 강남 아파트 집값 올려주는 게 본인이 서울시장 되려는 목적이에요? 우리 서민들이 정원호한테 원한 게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부동산 잡고 집값 잡고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원호가 해야 될 일이지. 오세훈 이중대가 돼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 치고 그 친문 386들이 대가리가 썩은 게 이거예요.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계속 치는 겁니다. 부동산 프레임을 깨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 말려 들어가지고 강남에서 그런다고 표 나와요? 강남 애들이 집값 올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찍을 것 같아? 등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서울 유권자들이 집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집 없는 사람이 60%야, 서울에. 아니, 그럼 60%만 끌어당기면은 선거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60%를 위한 선거 전략을 짜야지. 40% 집토끼를 다 내쫓고 산토끼 쫓아다니고 있는 강남에 가가지고 무슨 표를 가져온다고 강남에 가가지고 주접을 떱니까? 한강 벨트에서 무슨 표가 나온다고 그 멍청한 짓을 하고 앉아있냐고. 성동구에서도 정원호가 지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그러면 서민들만 보고 집 없는 사람들만 보고 서민들을 위한 민주당다운 그런 선거운동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얘기가 좀 미리 나왔는데 뒤에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하도 화가 나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제대로 분석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졌는지를 분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평론가들이건 민주당 의원들이건. 그래서 정원호 후보는 2년 동안 재방송 봐요. 그러면은 큰 인물 될 수 있어. 응? 자, 그렇고요. 자,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회의, 정청래 지도부 직격, 지도부 책임론 분출 이어진다 그러는데 혁신회의에선 사퇴하라고 그래야지. 다른 데는 몰라도 뭘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들어요.
아니 사퇴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부 정청래 사퇴가 아니야. 지도부 총사퇴를 하라고. 친명들부터 먼저 사퇴하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사퇴도 안 할 정청래한테 사퇴하라고 떠들면 뭐 할 겁니까? 아, 친명들은 지도부 아니었어요? 친명들은 최고위원 아니었어? 같은 지도부로서 정청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해서라도 책임을 스스로 통감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친명 지도부부터 사퇴를 하라고. 친명들부터. 남 탓하지 말고. 자, 정청래 끌어내리겠다. 투표함 다치자 복수의 칼을 가른 김관영, 김용록. 이 두 분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김관영 후보가 40%가 나왔어요. 무소속인데도. 의미가 있어요. 전북 당대표 선거 때 전북은 우리가 확실히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었으면은 김관영이 압도적으로 이겼겠지. 그죠? 민주당 대 민주당이었으면. 만약 경선을 했다 쳐보세요. 김관영을 정청래가 제명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경선을 했다. 그럼 김관영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무소속으로 40%가 나왔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정당하게 경선을 했으면은 김관영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거였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에는 저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적어도 전북에서 이번에 친명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김용록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김용록 지사도 이번에 0.8%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김용록이 정청래 끌어내리겠다라고 한 말이 이게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민영배가 정청래가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0.8% 이겼어요. 0.8%. 그래서 호남에 지금 김관영, 김용록이 들고 일어난 거 이거 지금 예사롭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끌어내리겠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 때 김관영, 김용록이 진짜 책임지고 호남에서는 책임지고 뛰지 않겠냐. 그럼 그 조직이 있어요. 이 두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관영을 밀었던 조직이 있고 김용록을 밀었던 조직이 있어. 이런 호남 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호남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흐름이 생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앞서시면 안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송영길 의원이라고 해야죠.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 인터뷰 영상 잠깐 또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의 전체적인 성적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이 잘못하면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개표 상황으로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지금 서울이 지고 평택도 지고 부산 갑도 져버리고. 예. 울산도 시장은 이겼지만 그 지역군도 져버리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이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게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그럼 선거 전략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보세요?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예.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중앙정부를 같이 손발을 맞춘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메시지, 특히 영남 지역에 가서 계속 내란 종식 이야기했자 이미 한계형이 많이 삭감되는 면이 있는 거고 더구나 이게 총선이 아닌 지방 정부를 구성한 선거인데 그런 민생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 논쟁을 가면서 조국 평택을 가지고 무슨 뉴 이재명이니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으니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 이 확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일정한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뭐 책임을 지나 마나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 평가를 받겠지요. 그렇게 볼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정청래 대표가 또 전당대회나 나올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네. 그나저나 우리 당선자님은 어떻게 전당대회 나가십니까? 저 일관된 말씀으로 사실상
당원과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이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당원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또 체제라 김민석 총리께서도 지금 출마하신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반적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떼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김용남 대 조국이라고 하는 후보의 어떤 그 당락을 넘어서서 사실은 당원들 간에 뭔가 상당한 논쟁과 공방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당 지도부가 그걸 정리를 못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네. 조국 혁신당의 짝사랑을 하고 당의 정체성과 중심을 정확히 세우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통합 논쟁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조국 대표한테도 아쉬운 게 쇄빙선을 자처했으면 북구 부산에 가서 싸워야죠. 자기 고향이잖아요. 뭐 자기가 그렇게 검찰 피해자였고 또 그러면 그래서 한동훈을 탄핵하겠다고 조국 혁신당이 앞장섰던 분들이 정작 그분이 정치적으로 나오는데 정치적 심판할 기회를 스스로 피하고 도망갔다. 한동훈이 자기가 무서워서 서울 사람이 타워 팰리스 한 사람이 부산에 내려왔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대결을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평택으로 도망간 꼴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송영길 의원의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지지님, 인스타에서 선관위 노태학 임명한 거 문재인이라고 난리예요. 문조틀레유 민주당의 해악임. 네. 이제 어제 인터뷰였죠. 오늘이 아니고. 네, 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아직 이제 서울 결과가 확정이 안 된 시점에서 뭐 인터뷰를 하시긴 했지만,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선거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서울에서 졌으니까, 이게 후보와 캠프의 책임 아니냐.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와 정원호 캠프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정원호 후보하고 캠프가 저는 뭐 잘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잘못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서울은 뒤집혔으니까 서울에 화제 지금 집중이 된 거지.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가 다 따라잡혔어요. 대적 불가님, 오세훈 나중에 개표한 2,000표 안팎으로 1% 오른 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좀 뭐 이상한 일이죠. 한번 특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경남도 나름 아주 근접한 혹은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뒤에 가가지고 뒤집어졌잖아. 그 다음에 부산도 여유있게 이기는 분위기였는데 거의 상당히 근접을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우상호 후보가 낙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거의 2, 3% 차이까지 좁혀졌죠.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대구도 초접전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5%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은 뒤집혔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 서울이 문제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원호 캠프의 어떤 책임을 묻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선거판 자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남 같은 그죠? 보궐선거도 그렇잖아요. 뭐 평택도 그렇고 하남도 거의 붙는 결과가 나왔잖아.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나타난 상황이다 이게. 그래서 정원호 캠프의 책임으로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한 이유를 오늘 보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뭐 캠프가 뭘 좀 잘못했다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왜 초접전이 됐는가? 이거는 정청래하고 조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청래 조국 선거가 돼버렸어 이번에. 문조털레유 선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 깜깜이 들어간 이후에 여러분 깜깜이 들어간 이후에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도 방송을 그렇게 했지만은 평택 전북이었어요. 언론 보도가. 조국 정청래 심판 선거로 가버린 거야 이게. 조국 심판 선거로 가버린 거예요. 선거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조국하고 정청래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열흘이죠. 열흘 넘게 선거판을 뒤흔들어 놨어. 그러니 유권자들이 볼 때 특히 송영길 대표가 전 잘 지적을 했다라고 보는데 송영길 의원이 정확한 지적을 한 게 뭐냐면은 이번 선거는 문조털레유가 부활하느냐 마느냐의 선거가 돼버린 거야 이게. 문조털레유가 부활하느냐 마느냐 선거가 됐고 조국 정청래가 완전히 뉴스를 도배를 해버리니까 과거 뉴 이재명들이 자 민주당을 찍기 싫어진 거예요. 김용남을 저렇게 악마화하고 김관영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문조털레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이 야 이거 찍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친문 성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런 후보들이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정원호 후보가 잘못한 점은 그거예요. 본인이 친문들하고 선을 못 걷어. 친문 386들하고. 그래서 유시민하고 무슨 뭐 신발 신고 다니고 신발 장사하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문조털레유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특히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이 문조털레유가 앞장서가지고 김용남을 악마화하고 김용남을 죽이려고 혈안 눈깔이 뒤집힌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과연 문제 친문 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에게 지지를 던지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친문으로 보였다라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실수는 그거였어요. 친문으로 보이게 본인이 행동한 게 있는 거예요. 캠프 구성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보도 그렇고 선거운동 방식도 그렇고 선거 정책도 그렇고. 자 김경수가 왜 졌습니까 여러분? 친문이라 진 거 아니에요. 김경수가 친문이라 진 거야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김부겸 후보도 결국 문재인 묻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평택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아니 부산 북구갑에 지금 닦아놓고 하정우 후보 정청래만 안 묻었으면 이겼어요 이번에. 총 묻어가지고 오빠 묻어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그 1% 차로 졌는데 정청래하고 정청래가 공작 작업 걸어가지고 그 작업 건 것까지도 좋아. 아니 오빠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닦아놓고 오빠 때문에 안 찍은 사람이 1%는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럼 정청래 때문에 진 거야. 그나마 하정우가 선전을 한 거잖아요. 선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정청래하고 손절하고 전재수랑 손잡고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나마 선전을 해서 1%까지 붙은 거예요. 문조털레유 묻은 사람들은 이번에 선거에서 다 고전을 했어. 다 고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평가를 해야지. 그 서울에 진 이유는 뭐냐? 조국하고 정청래가 설친 바람에 전체적으로 보수층 결집하고 중도 보수층은 돌아서고 털레반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중도 보수 유권자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라고 봐야지. 이게 무슨 뭐 정원호 캠프에서 선거를 잘못해갖고 그럼 선거운동 잘못한 데는 다 졌냐고.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 추미애 낙승했잖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낙승하잖아 그냥. 털 안 묻은 척하고. 추미애가 선거운동 경선 때까지만 해도 이제 털 묻었다고 우리가 많이 비난을 했는데 저도 선거 본선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추미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명파리만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명파리만 하잖아.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는 그 캠프가 누가 전략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죠? 뒤에 말씀드릴게. 자 이거 보세요. 왜 제가 정청래하고 문조털레유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 이제 그 지방선거 지난 5월달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5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리서치 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 이거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을 벌써 이제 1년 했는데 벌써 앞질러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에는 최고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자 절대적 1위였죠. 절대적 1위였던 박정희하고의 차이가 0.3%에 불과해요.
역대 최고 대통령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연아님, 문조탈레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결국 언론 권력이 민주당을 아사리판으로 만들었네요. 박정희를 뭐 난공불락이었잖아. 왜냐면 보수가 다 이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은 다 박정희로 모이잖아요. 박정희로 모이기 때문에 뭡니까, 박정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은 벌써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27.6%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역대 최고 대통령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님의 인기도 중요하지만은 문재인 지지율 보세요. 문재인 지지율. 윤석열보다 밑에요, 지금. 이명박, 윤석열보다 문재인이 밑에야. 김영삼하고 0.1% 차이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싫어하냐는 거야, 문재인을. 민주당 지지층들조차도 문재인을 이 정도로 싫어하는데, 이게 문재인하고 엮이면은 선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망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하고 엮이면 망하는 거예요. 0.26. 아니, 윤석열보다도, 이건 윤석열 밑에가 있다라는 건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이 정도면. 그런데 유시민하고 붙어 다니고, 김어준하고 붙어 다니고, 정청래랑 붙어 다니고, 이러면 선거를 이길 수 있냐고, 정원호 후보가. 정원호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문재인이 묻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이번 선거 결과로 확인이 된 거예요. 하물며 조국까지 죽었잖아. 그럼 선거평가가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문조털레이 묻으면 죽는다. 그거야 답은. 문재인하고 거리를 두지 못한 후보들은, 문재인하고 재수없게 얽힌 후보들은 이번에 다 작살 난 거예요. 조국하고 김경수 이번에 답이 나왔잖아. 친문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전재수 친문 아닌 척 해가지고 됐잖아. 류 이재명, 김상욱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신용환, 류 이재명으로 딱 인식이 되니까 이기잖아요. 아니, 뭐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분석을 해? 무슨 뭐 캠프가 잘못한 것도 있지. 근데 크게 흐름이 생긴 거야. 바람이 생긴 거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번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내란 세력 심판이고, 하나는 문조털레유 패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목표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내란 세력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조털레유도 심판을 해야 돼. 이런 인식을 가져서 친문들을 이번에 패족을 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고. 예. 이잼사랑님, 문재인 호감도가 조국당 지지율이네요. 똑같네요, 진짜. 예. 그러면은 문재인과 뭔가 연결이 되는 친문 그룹으로 보일 수 있는 후보들은 이번에 그 핸디캡을 안고 싸운 거예요. 근데 정원호 후보가,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친문인 것처럼 그렇게 행보를 하고, 캠프에 이인영 무슨 뭐 이런 사람들 깔아놓으니까 이게 되냐고. 이인영, 서영교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어요. 이러니까 되냐고, 이게. 그리고 유시민이랑 놀러다니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고, 뭐 하정우에 대한 평가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김어준 방송 나가가지고 한동훈이 그걸 공격했잖아. 김어준이 뭐 코치한 대로 하느냐 이러면서 그 지점은 공격을 했잖아. 막판에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김어준 방송뿐만 아니라 진보 유튜브 쪽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선거운동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다 찍을 사람들이 방송 보고 있는데 뭐하러 나갑니까? 아니, 뉴스공장이건 매불쇼건 최한욱TV건 민주당 후보들이 본선 때 유튜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김어준 시청률 올려주러 나가는 거지. 아니, 거기 어차피 털레반들이 민주당 찍지 뭐 딴 사람 찍어요? 조불소 시청자들 중에 중도 보수가 있어, 보수가 있어. 아니, 거기 나가고 우리끼리 선거운동을 왜 하고 있냐고. 대신에 중도 보수 유권자들, 중도층 유권자들한테는 부정적 인식만 주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지. 나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걸?